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경제 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어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기재부가 이제 놀고 있는 땅이나 오래된 저활용 국유 재산, 정확하게 부동산이죠. 팔아버리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MBC가 직접 보도한 것도 있고, 최근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 거기 이제 강남구 소지 6건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전부 다 팔면 안 되는 그렇죠. 기재부가 스스로 그렇죠. 자기들이 정한 매각 제한 대상이라고 찍어 놓은 거를 거꾸로 갑자기 8월 내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살 사람 다 정해졌나? 이미 팔겠다고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더 경악스러운 건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 지침 바꾸면 된다. 기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 못 팔게 돼 있는데 왜 지금 팔려고 그러냐. 예, 그걸 바꾸겠다. 근데 강남에 놀고 있는 땅도 없는데 강남에도 좀 그 뒷골목에 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땅이야. 그렇죠. 사거리에 있고 거기에 곧 그 지하철 뭡니까 위례 신사역 들어서는 그런 위치에 똑하니 있는 빌딩. 그것도 4년 전에 새로 위탁 개발해가지고 새 건물인데. 그렇죠. 이거를 노후 이렇게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 저희 이거 보면서 아무리 봐도 도둑질 같은데. 이거 보면서 그 노암 촘스키라는 저기 언어학자 있죠. 예, 유명한. 예, 이 만나본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20년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사유화한다. 사용한다. 부패한 정부는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은 이런 말했죠. 이 염치 없는 부패하는 정부는 고속도로, 교육, 보건의료, 급수, 어쩌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기를 원한다. 라고 촘스키가 얘기했어요? 예, 이게 20년 전에 책에서 저희 이제 그 기자 두 분하고 이렇게 대담한 저거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유명한 저거 일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OECD에서 2019년도에요. 그 자체 이제 발간한 이제 그러니까 소책자를 내는데 어떤 책자를 내냐면은 민영화에 대한 정책 위반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내요. 2019년도에 얼마 안 됐죠. 2019년이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그때 OECD에 많이 가입한 회원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면 동구 사회주 과거에 국가였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가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과거에 이제 이 그 국유기업들이 많은 그렇죠.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민영화하고 그러는데 민영화 그러는데 이 민영화의 주요한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부패의 위험이다. 이렇게 가면서.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OECD에서 이걸 냈어요. 가이드북으로 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부패할 수 있는 이 위험이 어디서 비롯하냐면은 이 국유자산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이 모호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을 민영화하는 데 속에서 그 거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유념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OECD 보고서도 있어요. OECD에서 나온 것도 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게 아마 최근에 이제 이 MBC 보도 같은 데서 나왔던 걸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이거 상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저는 이건 민영화라고도 부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도둑질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이 아주 좋은 땅 건물을 강남 한가운데 있는 걸 이거를 노후 관사 거짓말이죠. 유휴지 거짓말이죠. 놀고 있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팔겠다. 근데 그걸 정책으로 둔갑시킨 거 아니에요. 경제 활성화 정책.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위반하고. 이건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재부에서 내놓은 이제 그 이태경 소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잠깐 언급이 됐던데 9개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딱 이렇게 예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은 뒤에 숨긴 거 아닙니까? 강남 이쪽 부분은 이제 매각 제한 대상은 숨기고 기자들이 보고 아니 왜 매각 제한 대상이 있냐고 말할까 봐 9개를 내놨는데
그 숨긴 7개가 매각 제한 대상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자신들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아이, 참네. 네? 그렇지 않았으면 가장 민영할 때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을 앞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물건을 네. 나라가 내놓을 테니까 얼른 사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 활성에 도움되는 거라면 사실 강남에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원할 게 아닙니까 이게. 강남 6건, 성북구 1건이거든요. 예. 그 7건이에요. 그렇죠. 9건 중에 2건만 앞에 내세우고. 2건이 이제 성남시하고 경기도 쪽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 등 예. 해놓고 그 뒤에는 사실은 알짜 건물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유휴 저활용이 아니거든요. 예. 자기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거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범죄로. 맞습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이제 그러니까 자체 기준에 이게 가는 것이 먼저 이제 뭐냐면 이게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이제 그러니까 매각하겠다 그러거든요. 민간이 필요로 민간에 필요하면 정부는 더 필요로 해요. 그렇죠. 민간이 필요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수익률이 높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확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석유공사 건물 네.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 팔아서 지금 그 건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세이브했을 500억 정도를 더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로?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걸 석유공사가 팔고 그걸 사간 것이 다시 석유공사한테 임대료 줬는데 예. 그게 더 비싸요. 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알고 보니까 그 판 회사가 이 그 재경 관료들이 회장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도둑질이죠, 도둑질. 이게 몇 가지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저는 이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요. 한 3가지 정도가요. 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네. 야, 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첫째는 뭐냐면 그 이게 7월 달에 이제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부터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7월 달에 있었던요. 예. 거기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서 나라 빚이 예. 급증하고 있다. 그걸 핑계로 삼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 재산 팔아가지고 빨리 빚 갚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 아, 우리가 무슨 IMF입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우리가 소위 팬데믹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은 박근혜 때보다 더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을 했어요. 채무 증가율 더 낮다면서요. 그렇죠. 이 이제 정부에서 IMF에서 우리가 되게 재정을 관리할 때 통합재정 수지를 요구하는데 네. 관리재정 수지로 이제 그 바꾸면서 관리재정 수지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이제 4대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 같은 걸 빼고 이걸 이제 하나는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했어요. 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게 되면 2020년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마이너스 3% 넘으면 안 된다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3.7%였었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그러니까 지출 비용을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고요. 네.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는 채무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았다. 예. 17년, 18년 그런 거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에 10%를 넘긴 했는데 이것은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 정부 재정 지출을 팬데믹 기간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이 정부가 추경호가 이제 꼭 지금 이번에 이제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재정 인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죠. 과거 홍남기 부총리 때도 그러니까는 재정 준칙을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다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네. 이걸 더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통합재정 수지보다 관리재정 수지로 바꾸면서요. 더 강화를 했는데 이거에 따르게 되면 올해 이제 관리재정 수지를 정부의 목표치가 마이너스 5.1%로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 3%로 이제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은 얼마가 돈이 더 확보가 필요하냐? 한 48조 8천억 원이 더 필요해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로 볼 때 이 부채 규모가 OECD 국가에서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재정 유치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 나라 돈이 없다. 국간이 비었다. 그러므로 막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연결하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연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재정에다가 족쇄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재정 긴축이라고요. 그걸 통과시키려니까는 자기들이 기준을 세운 관리재정 수준이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목표치를 채우려면은 추가로 한 49조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돈 확보도 할 겸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재정 준칙이 예를 들어 몇 프로 올라간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 세계 주국가 다 망했죠. 우리보다 그렇죠. 다 높은데. 근데 그 수치를 계속 얘기하는 자체가 예. 그걸 이유로 대고 예. 그러므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동산이나 또는 이 건물 같은 거 팔아야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믿자라고 미리 깐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렇죠. 깐 건데. 의심합니다. 깐데도 불구하고 재정 긴축이라는 것이 의미 갖는 게 예. 소위 말해서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들이 돈을 못 쓰게 하는 거를. 자기들 손 안에 더 꽉 쥐고 그렇죠. 싶어 한다. 하는 거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MBC에서 보도 나왔지만은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모피아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MBC에서 나왔을 때도 이제 석유공사에서 판 것이 코랑코라는 데가 인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설립자들이 예. 대개 보게 되면 모피아 출신, 모피아가 뭐냐면은 기재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서 금융을 관련했었던 사람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갔다가 예. 그다음에 민간 금융회사로 옮겨가고 이제는 심지어 뭐 자기들이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부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후배 관료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챙기는 거죠. 그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뭐냐면 그거를 팔라고 당시 박근혜 정부 내에서 네. 그 기재부에 있었던 그 마지막 수장이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을 사버린 석유공사 건물을 사버린 회사의 자회사에 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이사로. 네. 그리고 그 사버린 회사의 회장들을 알고 봤더니 이 재경부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재경 관료들이 은퇴한 이후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건 혹은 자기들이 거기에 올라탔건 그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 건물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기업 부채가 심각합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걸 정책처럼 만들어서 팔게 되면 자기들이 사가지고 다시 석유공사는 건물이 필요하니까 임대를 줘서 석유공사가 팔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어도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건물은 자기 거 돼. 이중으로 좋은 거죠. 임대 수익도 연 100억씩 가져가지. 건물도 자기 거지. 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석유공사 그 인수한 코랑코란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다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에요. 회장 사장들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국유재산 매각을 이제 매각 중에서 소위 말해서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들 매각을 금액을 추적을 해보면 있잖아요.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7년 3월 달까지가 박근혜 정부가 저거 했었던 때잖아요. 예. 그때까지 급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 그러니까 장부에 어떻게 이제 이게 변화가 생기냐면요. 일단 돈이 생기잖아요. 수입이요. 예. 한 매각 대금이요. 그다음에 뭐냐면 정부에 그러니까 매년 4월 달이면 결산 보고를 합니다. 예. 정부의 재산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한 거죠. 거기에 예. 보게 되면은 정부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예. 우리 매년 보게 되면 4월 달마다 치르는 네네. 부채 2천조 얘기 나오는 그 대차대조표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했던.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에요. 예. 이 순자산이 박근혜 정부 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유자산 매각해서 이걸 해버리니까. 아니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당연히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겠죠. 자산이 줄어들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부 이쪽에 그러니까는 그 매년 이제 그러니까 수입에다가 이게 팔게 되면 세외 수입으로 이게 잡히거든요. 예. 세금 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정부 재정을 그러니까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의 재산 상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팔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고정자산인데. 네. 거기다가 작년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정부의 재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이 유형자산 토지 건물이었었어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돈이 되니까 파는 거죠. 그게 핵심은 그거예요. 네. 기재부는 자꾸 필요 없다 말하는데 돈이 되니까 파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되니까 이런 돈이 도둑질. 되지 않으면 이걸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이런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필요 없으면 누가 삽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됐던 부자가 됐던 다 거짓말이에요. 관료들이 이거. 됐던 간에.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판다느니 뭐 유유지라느니 뭐 예. 노후 관사라느니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정부 부처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막 변명을 길게 하더라고. 대여섯 가지 아니라고. 이 범죄로 다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 재산 중에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법률상 팔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까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왜 두 건만 얘기하고 나머지 숨겼냐 그랬더니 두 건이 가장 최근에 준공한 거라서 그랬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파는데 제일 좋은 걸 앞에 내세우는 거지. 제일 비싸고 좋은 거 강남건데 왜 그걸 뒤에 숨깁니까? 그렇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마련한다면서. 그렇죠. 거짓말쟁이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